안녕하십니까. 저는 민텔 코리아의 백종현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텔에서 발표하는 2026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워낙 이제 수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오르고 있죠. 지금은 뭐 내수가 워낙 전망이 없다 보니까 수출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시는 기업들도 많고요. 어떤 기업들은 이미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조사하고 아예 글로벌 지향으로 내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최근에 글로벌 식음료에 대해서 식음료 업계에서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또 K푸드가 굉장히 이제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텔의 2026년 글로벌 식음료 트렌드 전망은 세 가지 타이틀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다양성 식탁, 맥싱에서 다양화로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한 가지 슈퍼 영양소, 단백질, 식이섬유 뭐 이런 것만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걸 이미 알았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얼마나 다양하게 먹는지가 이제 건강의 이제 표준이 되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는 레트로 재해석, 과거의 유산에서 해법을 찾다인데요. 지금 너무 세상이 불안정하죠. 너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굉장히 환율도 오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식음료 업계는 전통의 지혜에서 가져온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위안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험을 설계하라입니다. 의도된 오감의 시대. 지금 이제 맛을 넘어서 식감 또 넘어가지고 후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해서 제품이 더 재미있게 진화할 것이고요. 나아가면 소외된 소비자들까지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텔의 트렌드 기반 및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갑자기 많이 넘어갔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민텔에서는 네 가지 데이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텔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여서 이제 주로 글로벌 이제 소비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86개국에 3만 명 정도 되는 샤퍼들을 보내서 그 샤퍼들이 온오프라인 채널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들이 나온지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텔의 애널리스트들이 연간 1,000여 권의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카테고리별 전략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2년, 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36개국 3만 6천 명의 소비자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조사를 합니다. 당신이 구매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지, 돈은 얼마나 지출할 생각인지, 지금 당신의 경제 상태는 어떤지와 같은 부분들을 추적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한데 통에 넣어가지고 이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민텔도 2년 전부터 좀 재빠르게 이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입력을 이제 고객사들이 입력을 할 때 내 원하는 인사이트를 바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소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해서 소셜 리스닝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를 추적하는 영국의 블랙스완 데이터를 인수를 해서 오늘 보시는 자료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소셜 리스닝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양성 식탁, 맥싱에서 다양화로입니다. 맥싱이 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맥싱은 이 룩스 맥싱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서 온 용어입니다. 뭔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단백질이나 슈퍼푸드 같이 우리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그걸 많이 먹는 걸로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다양하게 먹는지가 미래 건강식의 표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이나 뭐 식이섬유 같은 슈퍼 영양소가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트렌드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그동안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거는 인지하기도 좋고 기업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서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한편 지금 재미있는 데이터의 교차, 그러니까 트렌드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된 어떤 식이섬유 식단은 지금 서구에서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고요. 서양의 그 단백질로 위주가 된 거는 한국은 조금 이제 오래됐지만 한 3년 정도 됐지만 지금 아시아에서 단백질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이 교차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은 2030년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단백질이랑 식이섬유의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은 뭐야? 다양하게 먹는 게 훨씬 건강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당 30가지 이상의 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해서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두 가지의 슈퍼 푸드라든지 이런 작물만 수확하면 지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걸 섭취를 해줘야 생물 다양성도 늘고 지구 환경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의 미래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영양 트렌드가 대교차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동쪽으로, 섬유질은 서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소비자들을 조사했을 때 식품 구매할 때 고단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시아 4년 동안 저희가 추적을 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소비자들이 확실히 고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빨리 인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서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고섬유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양보다는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이제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빨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되게 재밌어요. 안타깝게도 식이섬유에 대한 중요성은 전체 꼴등입니다. 저희가 36개국을 분석하는데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좀 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의 임원분들도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단백질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뭘까요? 그럼 저희는 항상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음료는 워낙 이런 단백질 트렌드를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왜냐? 먹기 쉽고 빠르고 우리가 빠르게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음료가 그 줄을 이뤄왔죠. 앞으로도 음료는 영양 어떤 보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의 가공류나 쉐이크 같이 단백질이 이런 카테고리를 위주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 단백질을 예로 들자면 탄산이나 RTD 커피, 차, 플레이버 워터 이런 쪽으로 더 확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텔의 GMPD라고 하는 아까 제품을 수집한다는 DB로 분석을 하니까 생수랑 탄산음료, RTD 커피 카테고리를 전체 최근 1년 동안 출시 개수를 딱 잡아놓고 고단백을 소구하는 게 얼마인지 봤더니 아직 1%밖에 안 돼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의 제품은 Light and Bubbly Clear Protein인데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20g 들어간 탄산음료입니다.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텁텁함도 탄산으로 좀 줄여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막 탁하지 않고 굉장히 투명한 탄산음료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재미있게 먹는 것들을 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후 4주 만에 약 7만 불의 주당 매출을 기록하면서 꽤 성공적인 출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들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저희가 인수한 영국의 블랙스완더 데이터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자, 단백질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플러스 알파, 알았어, 단백질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추가로 뭘 줄래? 이런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소재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블랙스완 데이터가 예측한 차세대 단백질인데요. 클로렐라, 햄프시드, 녹두 공통점이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오메가3, 해독작용,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글로벌에서도 언급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K푸드의 수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녹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녹두를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은 보디빌더를 위한 거고 식이섬유는 노인을 위한 거라는 인식을 전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좌측을 한번 보실까요? 효능 차별화 전략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편의점에 가게 되면 한국에 한참 단백질 음료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15g, 16g, 17g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계속 단백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야, 이거 100g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일본의 오이코스 카페라떼 프로틴 드링크는 자, 단백질 많은 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몸에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는 가성비죠.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가성비를 굉장히 찾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도라도 넛바는 PB 제품인데 가성비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패스트 먹었을 때 빨리 영양을 보충해 준다는 걸 소구하고 있고요. 오른쪽 제품 제가 너무 재밌는 제품인데 이게 식이섬유 스낵바입니다. 근데 식이섬유가 그동안에는 약국에서 뭔가 파는 것 같은 그 밋밋한 디자인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세련된 디자인의 말차 블루베리 플레이버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걸 이걸 창시한 사람은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창업자입니다. 이런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어서 식이섬유를 좀 더 힙하고 멋지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이섬유는 기분 개선이라는 키워드랑 만나면서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지금 기분 개선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조금 전에 강연에서도 말했듯이 소비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기분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이나 마음 챙김을 하는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서도 키워드로 굉장히 언급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블랙스완 데이터가 키워드로 언급한 건 장뇌축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뇌가 건강한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고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고,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앞으로 식이섬유는 기분 개선의 공식과 만나서 굉장히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소비자들을 타겟해야 될까요? 저는 어린이, 중년 여성, 액티브 시니어와 같이 우리가 시장을 초세분화하고 또 소비자도 초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미 체감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앞으로 모두를 위한 어중간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또 로컬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인데 플레이를 할 때 우리가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시장을 만들어서 그걸 넓혀나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훨씬 더 시장의 비즈니스가 커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린이나 중년 여성,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어린이도 이미 부모들이 내 자녀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중년 여성은 일반 소비자보다 단백질에 대한 니즈가 높고, 또 액티브 시니어, 은퇴가 늦어지니까 활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식탁 위에 다양성이 펼쳐질 겁니다. 한두 개를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찬, 다양한 소재를 넣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될 겁니다. 이제 특히 다양한 세계적 문화 음식들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성과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재미있는 추측인데요. 아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AI 큐레이션입니다. 이제 멜론이 음악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AI가 사람의 DNA나 기호를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필요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세 가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 명성보다 제품의 소재, 그다음에 이 제품이 가진 영양적 기능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의 추천 목록에 오르는 것이 리테일러의 매대 위에 오르는 것만큼 강력한 축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실시간 수요나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제품이 기획돼서 출시될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제품을 내지 못하면은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막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모르다가 요새 페트병에 있는 물을 먹을 때마다 꺼림칙합니다. 이게 막 뇌로 들어온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뇌 혈관으로 들어오고 심장 혈관이 들어와서 막 뇌졸중이랑 심장마비까지 온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게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재밌는 거는 최근에 식이섬유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몸에서 딱 붙어가지고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식이섬유가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은 화장실 잘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식이섬유가 면역력에도 좋아요, 뇌 건강에도 좋아요.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정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미세 플라스틱 우려를 하고 있는 글로벌 소비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을 지키는 영양 갑옷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면 미래에서는 식탁 위에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소금, 후추, 다음에는 영양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게 생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소재와 또는 어떤 뭐 영양 기능을 가진 음식들로 채워진 하나의 그러니까 스프링클 같은 건데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호르몬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차별로 먹는 씨앗 그 믹스 제품들을 배송하는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고요. 또 대변이나 체액을 이제 기업에 보내면 기업에서 분석해서 너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고 네 DNA는 이걸 많이 먹어야 뭐 암에 안 걸려, 뭐 이런 제품들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꽤
좋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더 진화되면은 앞으로 우리의 이제 영양 상태나 DNA 상태를 AI가 진단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줘서 저희 민텔의 스파크 AI라고 하는 제품 컨셉을 생성하는 요게 제품 이제 가상의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 나와서 내가 요리할 때도 뿌려 먹고 먹기 직전에도 뿌려서 영양도 챙기고 식감도 살리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트로 재해석, 과거의 유산에서 해법을 찾다입니다. 지금 저는 되게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편하셨길 바라지만 저는 이제 편하시길 바라지만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요새 어떨까요? 뭐 환율도 오르죠, 전쟁도 막 일어나죠. 그리고 막 뭐가 있을까요? 또 막 환율도 오르고 막 기름값도 오르고 기후 변화에다가 막 그 식품 공급 뭔가 공급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로 AI가 발전하면서 아마존이 얼마 전에 또 3만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내 자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 월급도 안 올라. 굉장히 불안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불안을 지금 당장 내가 해소할 수 있고 당장 확실한 어떤 간단한 마음 챙김에서 이를 위안을 얻고 있는데요. 식음료 회사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통의 지혜에서 채용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말하셨습니다. 미래를 정의하고 싶다면 과거를 연구해라. 네. 지금 2026년의 향수란 단순히 옛날 거를 보고 즐겁고 뭐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그 90년대 예를 들면 낭만, 우리가 사실 그때가 더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뭔가 좋았어 라는 것들로 도피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행위입니다. 지금 워낙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할머니 취미라든지 고대 의학에 좀 열광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취미는 참고로 그 빵 굽는 거, 뭐 뜨개질하는 거, 독서하는 거, 식물 키우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2030년이 되면은 이런 소비자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식음료 브랜드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로컬 원료라든지 전통의 방식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소비자들을 위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전통 원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갑을 딱 닫으면서 한 게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사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거 시도해보는 거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는 예로부터 음식을 약으로도 쓰는 나라로 유명했고 인도나 중국이나 굉장히 또 한의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로컬 허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천연 기능성 이런 것들 또 전통 재료가 주는 영양학적 가치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인삼이나 강황, 뭐 사두구는 뭐 우리나라 그건 아니지만 한국의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하고 확실한 효능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양에서도 전통 로컬 원료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야오폰이 히트를 쳤는데요. 트럼프가 수입산 차에 인도나 중국에다가 관세를 막 이제 때렸어요. 그러니까 차값이 엄청 비싸지니까 바이어들이 막 큰일 났다 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야오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유일한 북미에서 생산되는 로컬 카페인 원료에다가 지속 가능한 수확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착안합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것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지정학적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이 로컬에 대한 수요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블랙스완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것만 거기에서 관심이 있어?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빨리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할메니얼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영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소토리 넥스트 데킬라가 될 것인가라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소토리 뭐냐면은 치와와 사막에서 디저트 스푼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이 있는데 요거를 지속 가능성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서 또 좀 있으면 자라면 또 자르고. 근데 데킬라 같은 경우는 아가베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안 좋아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아랍식 커피라든지 베트남 커피 그리고 카락차이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침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시작하고 싶어하고 만드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내 수작업으로 하면서 마음 위안도 얻고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도 그냥 K푸드, 김밥입니다, 떡볶이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와 이 헤리티지의 역사를 같이 소비자들에게 수출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주로 젠지, 알파 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로부터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들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더 빨리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침 딱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저희가 작년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인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입니다. 제가 많이 벌진 않지만 저도 인생에서 가장 지금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 특징,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 그래서 되게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이 없어도 삐삐로도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나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옛날 그 아날로그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식음료 브랜드는 이런 소비자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서 전쟁이나 경제 위기를 겪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존 레시피라든지 나 때는 이렇게 먹었어 이러는 요리법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거를 되살린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마트 매대에 가보면 옛날 걸 그냥 되살려놓은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한 번 먹고는 다시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지혜와 전통을 그대로 멋있게 채용하되 현대적인 편리함과 뭔가 재해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오른쪽 제품은 유명 셰프 요탐 오톨랭기와 콜라보한 병아리 콩이에요. 그래서 원래 병아리 콩은 캔에 넣어서 영국에서 이렇게 좀 서민 음식 같이 먹는 건데, 이거를 원재료도 바꾸고 슬로우 쿡 방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국 버전으로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성재 셰프가 만든 허브 치킨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서 과거를 오늘날로 가져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왼쪽은 콘쉐르바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막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정성을 담아서 캔에 넣었던 그 전통을 존중해서 되살린 참치캔이 되겠습니다. 참치캔의 에르메스 같은 낚싯대로 잡아서 이런 제품이고요. 가운데는 잊혀진 아일랜드의 술 포틴을 현대적인 RTD 칵테일로 부활시킨 제품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은 AI가 발전하면서 예전에 과거에 비밀에 잠겨져 있던 레시피를 하나 열어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가룸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고요. 제가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봤더니 생선을 병 안에다가 막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땡볕에 놔둡니다. 계속. 그 발효시키면 뼈까지 싹 녹아서 검은색 그 국물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표정이 막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게 정어리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자, 30년 이후 어떻게 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30년에는 제철 식사와 자연전 보존 방식, 이런 전통의 지혜를 빌려온 방식들이 어떤 시장에서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도 안 되고 기후 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제철 식사, 제철 이제 농산물을 바로 먹고 발효로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보존도 오래 하는, 환경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그다음에 영양에도 좋은 이런 부분들이 주류 전략으로 진화할 거고, 최근에 천연 보존제도 개발이 된 거 아십니까? 천연 보존제도 이러한 트렌드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공급 부족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도 과거의 지혜를 채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2030년이 되면요, 여러분 파스타 매대에서 토마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붉은색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토마토 너무 좋은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옛날 레시피를 꺼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원래 토마토가 기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파스타가 치즈나 허브, 소금, 오일로 만드는 게 파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용한 전통의 지혜를 가지고 온 제품들을 출시할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바질 페스토 중에서 바질이 공급이 안 되니까 브로콜리 페스토로 바꾼 제품입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업사이클은 그동안에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버려지는 거.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구 좋은 건 알겠는데 내 친구가 샀으면 좋겠어. 나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인식들이 다들 있으셔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지혜로운 활용을 잘 넣으면 리브랜딩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왼쪽인 제품은 블렌드 소고기인데 한국은 그게 특별할 건 없는데, 이거는 내장류까지 같이 갈아서 만든 블렌드 소고기로 영양가가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인데 못난이 베리와 대추 야자를 피레로 해가지고 다시 베리 모양으로 얼렸습니다. 그래서 해동을 해서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고요. 또 담수화된 물 이런 것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 담수화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 이 지구의 생산량의 20%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34년이 되면 월드컵에 맞춰서 엄청난 홍보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경험을 설계하라, 의도된 오감의 시대입니다. 지금 맛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계층까지도 포용할 것입니다. 재미를 넘어서 목적을 설계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최근에 저희가 과거 1년 동안에 글로벌에서 제일 히트친 거 두 개만 꼽으라면 더티 소다와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이걸 경험한 식음료 브랜드들은 앞으로 이걸 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제 설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을 딱 타겟하기 시작할 겁니다. 2030년이 되면은 더 이제 소외된 소비자들, 예를 들면은 신경 다양인이라든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도 쉽게 딸 수 있는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상업적 이익에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고요, 향수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only edible fragrance 해갖고 먹을 수 있는 향수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닐라 드림부터 시작해서 체리 뭐 어쩌고 스트로베리 뭐 판타스틱 막 약간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전부 먹는 것과 관련된 향이고요. 요거는 직접 몸에 뿌리지만 알코올도 없고 끈적이지도 않아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너무 궁금해서 먹는 장면을 봤는데 다 이렇게 뿌리고 no 막 이래가지고 이게 되게 맛은 별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 동안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경쟁이 더 심화돼가지고 이제 이런 게 치열해질 겁니다. 최근에 도리토스에서는 바삭한 걸 강조하려고 탁 씹은 다음에 너무 소리가 거슬린다 막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하기도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디저트 소비자의 41%는 내가 더 놀라움을 줄 수 있는 맛이나 재료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폴란드에서의 요거트 소비자들의 55%는 더 바삭하거나 톡톡 터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질감의 요거트를 난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사는 상상치도 못한 향이나 식감,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제품을 낼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하나의 제품 사례인데 두꺼운 초콜릿 쉘이 있어가지고 막 스푼으로 깨야지만 아이스크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8월에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일본에서는 크림비렐레 비슷한 형태가 히트를 쳤고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이미 빨리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서양 거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났어요. 한국이 더 먼저 트렌드에 민감하고 더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소비자의 기분을 공략하는 음료 혁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소비자의 80%는 거의 80%는 탄산음료의 거품 소리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잘 때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제 먹방 ASMR을 가끔 보는데 꼭 치킨을 먹다가 이렇게 탄산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잠이 막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 메종 페리어는 이 탄산을 강조를 합니다. 상쾌하게 터지는 거품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세련되고 그 다음에 뭔가 알코올 없이도 세련된 미적 감각을 준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요거는 알코올 이탈리아 칵테일 벨리니의 플레이버를 채용했지만 알코올이 없는 탄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00년 이상이 된 일본의 카르피스 잘 아실 거예요. 칼피스라고 하는 발효 음료인데 이 발효 음료가 디저트 스프레드가 돼서 발효 크림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건강에도 좋고 맛있지만 이런 것들을 빵에 발라 먹어도 좋아요라는 걸 소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뷰티 업계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뷰티 업계에서는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향을 맡았을 때 우리 뇌나 우리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이미 연구가 막 되고 소구점으로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향을 강조한 뭐 바디케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식음료의 향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고 글로벌 소비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음료 브랜드들도 이런 향 또 기분 전환을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가져가서 당신한테 이점을 줄 수 있는지를 소구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는 휴고 클럽이라고 하는 음료수고요.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휴고 칵테일에서 플레이버를 채용한 탄산이 없는 주스입니다. 요거는 블랙 엘더베리의 상쾌한 향을 아주 기능적으로 설계를 해서 마시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라는 걸 소구합니다. 되게 재밌죠.
저는 이런 제품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마시면 당신의 기분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소구점을 넣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블랙스완 데이터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GLP-1 사용자를 위해서 감성적 스낵의 기회가 많을 거다. 지금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위고비인가요? 마운자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는 막 없다 그러더라고요. 약국에 막 처방전 들고 다니면서 막 찾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 GLP-1과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인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감성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식감이라든지 맛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울감도 오고 무쾌감증이 와서 서양에서는 이거를 오젬픽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오젬픽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풍미 있는 고급스러운이라는 이 인덜전트와 뭐 바삭한 쫀득함과 같이 조그만 양으로도 만족을 어쨌든 극대화하게 돼서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질감의 스낵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제품을 설계해서 이미 우리가 기획할 때부터 이 소비자들을 위한 감각적인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다감각적 식음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장벽은 초가공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이 제품을 사도록 만들려면 이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제품을 출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펫이 인간처럼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될 건데요. 저희가 민텔의 GMPD라는 데이터에서 최근 1년 동안 출시되는 글로벌 반려동물 식음료를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절반을 봤더니 시즌성 제품이었고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앞으로 이제 설날도 즐길 것 같고요, 추석도 즐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드나 디왈리 같이 해외의 명절을 타겟을 한 제품들을 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패키징도 기술이 늘어서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벗겨 먹을 수 있는 젤리도 이미 나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질감과 음료의 향을 뭔가 극대화할 수 있는 뭐 병 모양입니다. 뚜껑을 땄을 때 향이 2배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강조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뭐 봉지는 열었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을 소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브랜드들은 이런 소외된 소비자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지금 이게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파 세대가 조금 더 자람으로 인해서 이들은 우리보다 인공색소보다는 훨씬 천연색소에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파스텔 계열 같은 색깔을 더 향수에 그런 색깔에 더 향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늘어만 가는 이제 고령 인구들, 이 시니어 시장도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령 인구도 돌봐야 됩니다. 고령 인구 돌보냐고요? 지금 고령 시니어 제품들을 한번 보세요. 존중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가 없으시잖아요 하면서 모양도 형태도 없는데 그냥 부드럽다라고 던져주거나 맛이 없어요 막 밋밋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설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신경 다양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도 우리는 더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형평성, 포용성, 뭐 다양성과 같은 DEI라든지 신경 다양인이 조금 더 서양에 비해서는 인식이 낮지만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 가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돌봐야 되고요. 색이나 특정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 뭐 자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여러 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상업적 이익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GLP-1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갈 거고요. 컴포트 푸드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이런 식음료는 푸드 테라피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정신 건강을 챙겨주는 이점을 가지고 제품이 출시되게 될 거고요. 43%의 한국 소비자들, 스낵 소비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뭐라고 응답했냐면은 왜 사나요? 라고 했더니 기분 전환을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전환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 일본이나 한국은 1인 가구도 많고 고압박 사회입니다. 압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정말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AI가 나와요. 수면 양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2021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게 모리나가 유업에서 발표한 동영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원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고양이가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광고 건너뛰기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문자는 이 동영상 진짜 건너뛰기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데 누를 거예요. 약간 이런 겁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광고에서도 깊은 위안을이라고 하면서 모리나가의 제품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납니다. 이게 아무 생각도 그냥 보게 됩니다. 그냥 야 편하다. 이게 뭐냐면은 동물원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자는 모습을 디자인해 그냥 넣은 것뿐이에요. 일본의 여성 특히 뭐 오피스 레이디들을 아마 타겟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걸 보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자 하는 제품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시되자마자 2달 만에 무려 2천만 개가 출하되면서 브랜드 역사상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운 커뮤니티가 막 이제 생길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이게 제정신인가 생각했는데 아침 10시에 술이 아니라 주스라 커피를 들고 모여서 댄스를 막 추는 겁니다. 이제 DJ. 이게 소프트 클러빙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에서요. 젊은 세대들은 술을 더 안 마셔요. 내 건강 때문에. 지금 슬로우 러닝도 하고 맨날 러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잘 안 마시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이고 식음료 브랜드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정 감각을 자극하는 예를 들면 원활한 사교를 위해서 뇌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앞으로 만들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핵심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양성 식탁 맥싱에서 다양화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원료에 주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함의 중요함. 근데 이는 K푸드로 봤었을 때 수많은 반찬과 나물로 구성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식이 바로 미래 건강식의 표준이며 가장 미래지향적인 식단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레트로제해서 과거의 유산에서 해법을 찾다. 전 세계가 전통 헤리티지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을 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은 마음 챙김과 기분 해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고추장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순창 장인의 스피릿을 같이 이제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뭐 진상으로 200년 이상 뭐 한 시간장의 깊은 향과 맛을 당신에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같이 수출을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도 가끔 바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경험이 있어요. 그냥 뭔가 술을 먹는 거랑 병을 놓고 누가 사실 마지막 양조장에서 생산된 위스키 이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더 활용해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험을 설계하라 의도된 오감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맛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감각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들에 열광할 것입니다. 그래서 쫄깃한 떡볶이의 어떤 식감이나 매운맛을 뭐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뭔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나 특정 포장지를 열었을 때 나오는 뭐 향과 이런 느낌들을 제품 소구점에 같이 넣어서 수출하는 것이 더 좋은 스마트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표를 딱 이제 넘기면서 광고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텔에서 혁신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요거는 참가비가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가비가 없고요. 전 세계에서 모든 브랜드사들의 그 혁신적인 제품을 수집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출시된 거에 대해서 가장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 양식을 보내주시면 저희 애널리스트와 유명한 교수님들 정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대륙별로 10개씩 뽑아서 민텔이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해서 5,000개 이상의 구독자한테 공개를 하고 또 선정된 브랜드 기업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나 마케팅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유튜브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제가 딱 보면 시간을 맞추는데 정말 짜릿합니다. 딱 40분을 맞추는 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발표가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AI의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민텔도 이런 식으로 모든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제품 출시나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AI에 담아서 소비자가 이제는 고객사가 딱 입력을 하면 필요한 인사이트를 추출해주고 미래를 예측하는
또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국가별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어떤 소재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QR 코드를 찍어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제품들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 적으신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아까 스프링클처럼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을 AI를 통해서 이제 컨셉 보드도 만들어주는 형태를 제공하니까 또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남은 강연들 들으시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